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맞는지 우리나라의 경제 메커니즘에 맞는 정책인지 두 가지가 좋은 기업들이 좋습니다.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기업이요.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이런 이슈 중에서 한 섹터만 골라주십시오로 딱 하면 저는 보험주예요, 오히려 거꾸로. 근데 어제 한번 장을 볼까요? 뭡니까 이게? 아침부터 소리 지르. 진짜. 제가 살다가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아주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요새 흔치 않은 거 참 자주 보네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내리는 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제가 장중에 좀 코스피가 막판에 밀려서 그렇지 어제 오후 한 2시 정도 됐나요? 아마 어제 장 안 보신 분들은 예, 했을 겁니다. 이 코스피가 한 1.2, 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4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단이 난 거죠.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사단이 났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를 이제 이건 왜냐면 어제 일이지만은 이게 오늘도 어느 정도 연장될 수가 있고 한편을 놓고 보면 이쪽에서는 약간 오버슈팅. 그러니까 2,500을 회복한 건 되게 좋은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지수는 어차피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에서는 어느 정도 크게 그건 없어요. 근데 코스닥이 요 정도로 내려갔다는 거는 어제 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저거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건데 희비가 들고 있는 엇갈리는 분도 거지. 또 고민이에요. 이거 팔아야 되나 놔둬야 되나? 이게 가스공사거든요. 예, 가스공사인데 조금 더 이거 보면 상단에 아까 밤새 계속 나왔을 거예요. 예, PR 3배짜리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자, 또 하나 좀 보면 뭡니까 이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작년도에 그 5종목 있잖아요. 그 폭락했다. 네, 요 왼쪽에 이제 차트를 빼놨는데 밑에 왼쪽에 보면 작년 5월 달에 아까 다다다다 같은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죠. 근데 요것도 보게 되면 제가 일부 종목들만 어제 좀 뽑아봤는데 요 보면 PBR 0.35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BR 0.35 작년 23년도 실적이지만은 PR 5.89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럼 요것도 어제 이상하네. 이건 이제 사과 먹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마이너스 29%갈 정도로 재를 치은 건 아니거든요. 주가라는 건. 이제 내려간 거 말한 겁니다. 어제 이제 보게 되면 포바이폰에 이제 비전 프로 관련주로 많이 올랐어요. 픽셀 번안해서. 이 외에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무슨 일이고를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몇 개 특징주를 좀 뽑아봤는데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시장은 약간의 큰 충격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풀어갈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슈보다 중요한 거는 기관들은 어제 움직여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읽고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무슨 일인가요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면서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풀어보세요. 근데 이게 참. 자, 아침부터 좀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구체적으로 계속 많이 나왔는데 PBR 1배 정책. 일본이 2023년도에 지금 보면 정시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GDP 기준으로 지금 보게면 전 세계 전체 GDP 기준으로는 이제 4위의 지위를 이탈하면서 독일한테 밀리는 구조고 일본의 인구가 대략 1억이 좀 넘고 한국의 인구가 5천만 전후로 추정했을 경우에 1인당 GDP는 대한민국, 일본을 23년도 이후부터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1인당 GDP를 놓고 보면 일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시는 상상 최고가를 보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은 이런 건데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어제 원래는 금융주 입주에서 나왔었는데 좀 구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2023년도에 일본 거래소 쪽에서 대놓고 말한 거죠. PBR 1.0배짜리는 상장 폐지시키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근데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일본 정시 신고가를 가져갔는데 과연 일본 정시의 신고가가 이것도 있긴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디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을 가는 상태에서 재료금리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갈 자금 자체가 중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22년도, 3년도에 뭐냐 하면 물가를 올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올릴 수 없는 두 구조. 하나는 일본은 선진국 증시가 있고 중국은 이머징 시장이 집니다만 글로벌 자금은 중국에서 빼서 일본으로 들어간 것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과거 일본이 최근에 요 정책을 실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일정 금융 당국에서 우리나라도 정시 부양책 차원에서 PBR 1배 정책을 한번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PBR 1배 정책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국가 지표를 활용이 되긴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표는 0.9배수 정도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용이라는 거죠. 일본이 1.4배, 미국은 4.6배입니다.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으니 한국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어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아래의 기초 상장사의 지표, 주요 지표 비교 공시를 내라. PER이라든지 PBR, ROE를 공시해서 공시해서 만약에 1 미만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그게 뭐 강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1 미만이라고 생각해서 상장 폐지를 시킬 수 없다마는 그런 식으로 엄포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내 기업의 주가가 PBR 1배가 안 되면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거죠. 올리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사주. 뭐 자사주 매입을 확대한다든지 어제 기아가 보면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귀신같이 잡았지 않습니까? 시초가에 87,000원. 안 믿으시는군요. 공부된 영상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아, 진짜 자기가 신의 영역이 있다 그런 그러니까. 거는 거의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뭐 공식 진짜. 자료가 있으니까. 시장이 지난주 목요일 날 8시 30분에. 다 이해해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나 얻어 걸린 것도 좀 해야 우리가 이 험난한 그렇게 장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야지. 기아가 뭐 88,000 사가지고 10만 원 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딴 데서 다. 그렇지. 에코프로에서 지금. 아니, 너무 그쪽으로 몰지 마십시오. 저 다른 거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많이 노출됐지만 우리가 도대체 뭘 하려고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장사 기업 가치 재고 개선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어제 수급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기관들이 벌써 움직여 버렸거든요. 특히나 사모펀드에서 아까 가스공사 그런 거 사지 않습니까? 확 사버리고 한쪽을 사다 보면 일단은 이쪽 섹터 AI 반도체나 기타 중소형 테마는 여기는 당연히 PBR이 1보다 높죠. 당연히 높죠. 아니, 왜 자꾸 우리 양봉 선생의 말이 신경질적으로 들릴까? 좀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면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지키는 바이겠습니다만 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 네. 또 이제 관련 ETF의 도입이나 제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자체가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가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게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맞는지 우리나라의 경제 메커니즘에 맞는 정책인지 이게 과연 금투세 완화라는 대선 정책과 연결되는 게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고 요지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투자자들이 혼선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억지로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 흐름을 만들어야지 자꾸 어디 하나를 자꾸 막거나 뭐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이게 나비 효과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이 되니까. 이거 외국인 좋은 거예요. 외국인 투자가들. 왜냐하면 아까도 어제 금융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주들의 지분율이 대략적으로 50% 전후거든요. 몇 개 빼고는. 그러면 이거 다 외국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배당 놀린 것 자체가.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PB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아침에 이걸 뭐 출근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많지 않겠어요? 그냥 한번 쉽게 가야죠. 기업의 재무 분석에는 보통 세 가지 주가와 자본과 이익이라는 세 가지 구점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기업 가치 밸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PBR, PER, RO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BR, PER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이 9배, 10배 이하니까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로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냐. 만약에 100억을 벌어들이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PER은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ROE라는 건 뭐냐면 보통 금융주 실적 비교 분석할 때 많이 씁니다. 리턴 오버 에퀴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많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얼마 이익을 얻었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상당히 ROE가 높다는 거는
기업이 장사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PBR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 자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이냐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부터가 이제 시장에서 나온 게 요 PBR하고 ROE에 대한 어떤 개선 정책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보도록 하면 아침부터 너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PBR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말로 바꾸면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가 시가총액을 자산 나눈 겁니다. 이런 기준선 1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PBR의 접근이 어떤 접근이었냐면 이것도 우리 투자론 관점에서는 출발 자체가 PER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베팅을 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도 그렇게 하고 PR은 2차 전지나 이런 거에서 2차 반도체에서 봤듯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걸 말하는 거고 PBR은 약간의 현재 가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기업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공장. 그래서 대부분이 저 PBR 주가 뭐가 많냐 하면 유틸리티 섹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장인가 실물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고 우리가 그런 이제 내가 장사가 안 돼도 내가 건물이 있으면 실제로 그게 자산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BR은 이 회사를 딱 다른 거 안 하고 청산했을 때 만약에 1보다 작다고 하면은 지금 청산하는 것보다는 이 투자가들이 덜 가져가는 거니까 청산보다는 투자가 유리한 구조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PBR이 이제 크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비싼 겁니다. 그런 관점을 해석을 하는데 업종별로 놓고 보면 뻔해요. 아까 이제 가스공사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한전, 가스공사. 그렇지.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이렇게 좀 정체돼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저 PBR이 낮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전통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장과 부지와 땅이 있는. 부동산이 있는. 네, 부동산. 이거 보면 딱 생각할 때, 저 앞으로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뭐 원성과 투성은 또 우리 다음에 맡기고, 예, 정치인들이 하실 분들이고 금융위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섹터에서 이거는 사실 한번 진행하면 좀 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 현재 상태에서 지금 요렇게 지금 막연하게 딱 물어 던져버리면 어제 보신 것처럼 연기금과 기관들은 바로 움직여 버립니다. 이거를 코스닥을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팔아가지고 코스닥이 억울하다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종목이 얻어 걸리다도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스공사를 사고 말고의 문제보다 어제 기아가 혼자 10만 원 가는 거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요 있죠. 대표적인 게 업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이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재고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PBR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PBR의 공식 자체가 자산 가치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캐시도 현금도 자산이고요. 부지도 자산이고 부동산 다 자산이니까 당연히 에너지 업종, 화학 업종, 철강 업종. 어제 포스코 홀딩스 오른 거 당연히 철강으로 오른 거죠. 그렇죠. 네, 2002년 상관이 없다면 없습니다. 건설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이 왜 올라? 건설주 같은 경우 건설 자재가 전부 다 자산입니다. 네, 그런 관점 보는 거고 기계, 조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거운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 화학, 비철금속, 철강, 기계, 조선 이런 쪽이 대부분 자동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이 대부분이 저 PBR 종목으로 많이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PBR이 1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럼 또 여러분들 또 PBR로 막 고르실 겁니다. 많죠. 근데 제가 방법을 가르치면 정부에서 말하는 요 상장사 PBR 이하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우리가 말한 건 아니고 일본이 그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일본이 야라고는 아니겠지만 PBR 1배 미만짜리 주가 부양 안 하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 시켜버릴게요. 딱 그런 거죠. 이걸 했다고 해요. JPX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괜히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좋은 기업들이 좋습니다.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땅만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래도 땅도 좀 있으면서 적당한 수준의 배당 정책도 잘 유지를 하고 일정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좀 필터를 해봤죠. 이렇게 보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지. 에너지, 화학, 비철금속,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길게 해요. 근데 업종은 알고 있어요. 너무 길었습니까? 네. 오늘은 딴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바로 종목으로 핵심으로 가십시다. 네, 종목으로 이렇게 딱 어제 필터를 해봤어요. 대신 리얼 파인드, 이지 파인드로 제가 필터를 해봤는데, 여기 딱 보고 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부터 엄청 어제 밤부터 필터링 하실 겁니다. 검색기 돌리시든 엑셀 돌리시든 가면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PBR 순으로 랭킹을 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 좀 작은데 삼양홀딩스 뭐 0.28, 뭐 하나소임 0.18, 흥국화재 0.14, 화천기공 0.19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무조건 작은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어쨌든 그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건드리려면 사이즈가 좀 있어야 되니까 시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총도 있는데 업종별로 놓고 보면 확실히 보험주 첫 번째 팁 하나 드리면 금융 쪽. 보험사들이 PBR이 되게 낮습니다. 예, 보험사들이. 예, 보험사들은 자산 쪽에서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높습니다. 보험사들이 보면 하나손해보험이나 흥국화재나 이런 종들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종이도 낮습니다. 제지. 그래서 제가 보면 근데 이걸 제가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LX 인터내셔널, 아세아제지, 세아제공지주라고 이렇게 네 종목 정도를 박스권을 친 이유는 기아 포함해서 박스권을 친 이유 기아는 이제 뭐 10만 원 왔으니까 교의자의 영역이고요. 이걸 친 이유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셨던 영업이익도 좀 체크를 하고 거래량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거래량도 봐야 돼요. 요거 보시면 대한제분이 뭐 3.79의 PR에 0.2라고 무조건 사면 이래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또 주가가 남이 안 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보험주가 만약에 이것저것 머리 아프면 그냥 보험주 들어가는 게 뭐 너무 또 직접적인 표현이긴 한데 어제 보면 미래에셋생명도 마찬가지고 보험회사들이 대부분이 PER이 낮고 PBR이 낮고 퍼도 낮으면서 보험사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좀 인상 쓰는데 돈 엄청 가져가요. 우리 돈. 제가 지금 입에서 뭐 나오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이 양봉 선생님 요즘 하여튼 이 사회에 불만이 좀 많으시군요. 아니 보험사들은 안 망해요. 웬만해서는. 안 망하지. 우리 이게 한 푼 한 푼 가져. 사실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종잣돈도 그 보험사 돈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도 그 돈 가지고도 운용하면서 돈 버는 거지. 해치스카우. 우리나라는 보험사하고 5대 금융지주사들이 뭐 약간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투자도 하고 부동산 파이낸스도 하는데 성향 자체가 그냥 돈을 가만히 쥐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이런 이슈 중에서 한 섹터만 골라주십시오로 딱 하면 저는 보험주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만큼 보험회사들이 보험주들이 PER과 PBR이 낮습니다. 그걸 네. 좀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이 제지 관련 쪽은 사실은 거래량 리스크가 조금 없잖아요. 근데 어제 아시아 제지 자체가 이제 그림이 조금 좋아서 제가 하나 정도 좀 해봤고 제지 쪽도 예전에 막 저것도 하나의 테마로 참 많이 오르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제지가 이제 워낙 영풍 제지 사건도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한편 하나하나 놓고 보게 되면 제지도 실제적으로 아시아제나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실적도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안정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에서만 필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체크 안 한 것도 괜찮은 것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기준. 예. 그러니까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기업. 우리 평균적으로 ROE를 몇 정도를 그냥 그래도 좀 쓸만하다 이렇게 보나요? 두 자릿수죠. 근데 두 자리,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0만 넘으면 된다. 네, ROE가.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ROE도 낮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까 원론으로 가서 시간이 좀 되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PBR 1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관점을 일정 부분은 보는 건 좋습니다. 이게 한 번은 이게 이슈가 딱 나오면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찾아냅니다. 수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 패시브 자금이 충분히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좀 많거든요. 근데 일이 되게 되면 한편으로는 어제처럼 같은 일에 대한 어떤 그거 있죠. 요거는 일단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코스피에 그런 주식들이 오른다고 해서 코스닥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요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요. 금융주는 좀 큽니다. 시가총액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제 뭐 KB금융이나 우리금융주나 하나금융 이런 건 좀 큰데 생각보다 많이 크진 않고 좀 작은 해서 어제 한전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국전력도 다 같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봤던 제지 관련주나 금융주나 보험주를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도 그러면 어제처럼 갑자기 많이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포바이퍼라든지 한컴이라든지 제주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제 약간은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가 한 종목에 대한 샘플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원복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개별주에 대한 변동성 같은 경우는 차치를 해야 되고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가 어제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제 섹터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섹터 내에서도 좀 종목 차별화가 있지 않겠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2차 전지가 사실 지금 상당히 안 좋긴 한데 네. 요 며칠 더 안 좋아졌죠. 하지만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은 살아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살아있다. 아직 그게 이제 표현에 따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상승 여력, 그러니까 힘이 남아있다. 상승할 힘이.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 주가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약간은 포스코 홀딩스만 그런 게 아니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약간 자산가치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는 거라 2차 전지 모멘텀으로 가는 건 아니라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최근에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놓고 보면 캐스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변동성은 조금 안 좋고요. 어제 LNF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지주사 성격의 주식들은 또 어느 정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어제 눌린 걸 가만히 보면 어제 하루의 흐름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약간 PBR 이슈로 들어왔는데 에코프로의 주가 눌림폭하고 에코프로 BM의 눌림폭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에코프로가 지주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포스코 홀딩스의 견주기에는 너무 PBR 개념은 낮습니다만 그렇죠. 시장의 흐름 자체도 이 PBR 일배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지주사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시키는 작업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오늘 밤에 뭐 오늘 아침에 리비안이나 테슬라 1분 만에 올랐다고 해서 급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지금 시장 관점이 이거보다 여기에 가 있으니 어디 갔냐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여기에 가 있으니 여기 어디 여기 여기에 가 있으니 우리 양보 선생님 오늘 기가 좀 딸리시네. 근데 제가 헷갈려하고. 뭐 아침에 긴 소리 많이 했어요. 죄송한데 이거는 맞긴 맞는데 저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산업 구조가 좀 다른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우리 주주 입장에서 기업들이 그래요.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해주면 좋죠. 근데 한국은 산업 수출 메커니즘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왜 PBR이 높아지면 얘네들은 소비 여력이 많고 글로벌 지배력이 높고 한국은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에서 느끼시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높은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 가공해서 수출 생산해야 되고 양국의 경제 성장률과 상대 교역국의 정책에 따라서 다르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단순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업들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투자에 들어갈 자금 자체가 주주 부양 정책에만 사용이 된다면 그거는 주주는 당 순간으로 발을 부를지 모르겠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성장에는 제동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국회를 간다면 똑같은 말을 할 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주분들의 불만사항은 맞긴 맞습니다만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 자체가 한편으로는 저는 한국 정치 현실을 생각하는 거고 이걸 인위적으로 외국 사례를 붙여서 나라의 경제 메커니즘과 수출 구조가 다른 상태에서 1배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주주 부양책을 펼쳐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게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거든요. 네. 예.